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진행된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000만 명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탄핵 직전 이루어진 3년 전 대선과 거의 같은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역 사전투표소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소연 기자. 1시간 전쯤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죠. 최종 투표율은 얼마로 집계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집계된 이틀간의 전국 사전 투표율은 5시를 기준으로 24.95%입니다. 6시 기준에 최종 투표율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집계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입니다. 4년 전 총선은 물론이고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17대 대선 때보다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선관위 여론조사에서 26.7%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는데 당시 이번 총선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0%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네, 서울역 사전투표소는 오며 가며 찾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온 유권자들이 KTX를 탑승하거나 이곳을 지나다가 들러서 투표를 했는데요. 다만 가족 단위의 투표객은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당국이 어린 자녀를 투표소에 동반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투표해놓고 일 좀 봐야 돼서 왔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좀 경제 상황이 그래서 주위에서도 투표해야 된다고.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방역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투표소에서 방역 수칙은 잘 지켜졌습니까? 네, 투표를 하려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소독한 뒤에 저처럼 이렇게 비닐 장갑도 껴야 합니다. 이곳에는 37.5도가 넘으면 경고음을 울리는 적외선 카메라도 설치가 됐는데요. 제가 만나본 유권자들은 이런 방역에 이미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유권자들은 48cm가 넘는 비례정당 투표지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찾기가 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네, 김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번 총선 사전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요. 이 열기가 최종 투표율로도 이어질지 서영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4번의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연관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이번의 경우는 3년 전 19대 대선과 비슷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이미 사전투표율은 지난 지방선거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19대 대선만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지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사전투표율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대 총선과 7회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율이 크게 차이 났지만 최종은 비슷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분산 효과입니다. 사회적 격리도 오래 했으니까 답답하고 현장 투표하는 날보다는 사람이 좀 덜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리? 사전 투표를 한 번 했던 사람은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편리하다 생각하고. 자연 증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여야는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30, 40대가 휴일을 맞아 많이 투표장으로 나온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 실정에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해 사전투표에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늘 여야는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공약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강남을 찾아 정부 여당의 핵심 정책인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통합당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금방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은 서울 강남 서초를 지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시절 정부가 강남 등을 겨냥해 내놓은 종부세 강화 정책의 기조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야당의 막말 논란도 공격했습니다.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에 무엇이 삼류인가? 싸움질하고 막말하고 국회를 동물원처럼 만들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늘 경기 남부 지역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침부터 국민을 향한 읍소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이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호언했다며 친문 패권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는 섬뜩한 일을 막기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읍소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인천, 안산, 안양, 성남, 광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막판 유세전을 폈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촛불혁명에 의한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 이제 한숨이 너무나 심해져가지고 이 촛불은 이미 다 꺼져버렸어요.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지역구인 경기 고양에서,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한방이 있을 거란 말이 정치권에 돌았죠. 하지만 한방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말 논란에 이런 일까지 이어지자 통합당에서는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소를 찾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진복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당의 저희 지도부들한테 좀 지시를 해가지고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가급적 좀 입을 좀 닫고 좀 있어달라고. 어제 이 본부장이 N번방 사건의 여권 인사의 아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주말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근거 없는 얘기로 결론 난 걸 비판한 겁니다. 입을 닫으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어제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면서 그 여진도 주말까지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뒤늦게 윤리위 결정으로 지금부터 차 후보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얻은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 안에서는 경합을 벌이는 수도권이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끝난 21대 총선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26.69%로 집계됐습니다. 이전까지 최고 투표율은 19대 대선으로 26.06%였습니다.